네, 그럼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 특별위원회 송진호 위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문화예술 특별위원회에서는 고 이성균 배우 사망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오늘 함께 하신 분들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정주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미정 국회의원님, 강민정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럼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우리에게 친숙한 배우였던 이성균 씨는 지난 12월 27일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가 마약 혐의로 조사받는 2개월간 3차례의 공개조사, 2차례의 마약 정밀조사에도 그의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론은 가십거리와 불명확한 보도를 쏟아냈고 사법은 개인을 보호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법과 언론으로부터 자행된 개인의 인권과 사생활 침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앞으로 문화예술인의 인격적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네, 이어서 기자회견 대표자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 특별위원회 유정주 위원장님의 입장문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유정주입니다. 먼저 지난 12월 27일 고인이 된 고 이성균 배우의 명복을 빕니다. 시간이 꽤 지났다고 하기에는 여전히 참 마음이 먹먹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은 고 이성균 배우의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를 위해 모인 자리입니다. 이성균 배우는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인권보호와 무죄, 추정입 원칙이 무시된 채 지난 시간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유명을 달리한 이후 수사 과정에서의 강압성과 인권 침해, 언론의 선정적 과잉 보도 등 결코 무시될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경찰과 언론은 이성균 배우의 죽음에 한 점의 책임도 없다 말할 수 있을지 묻고 싶습니다. 이성균 배우 사망 이후 문화예술계에서 연대회의가 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일 고 이성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는 문화예술인의 목소리에 응답하고자 합니다. 다시는 이런 수사 과정에서 이성균 배우와 같은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개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고 이성균 배우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되는 마지막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 문화예술계에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반복되지 않기를 한 명의 문화예술인으로서 진심으로 바라고요. 끝으로 모두가 사랑했던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이성균 배우가 했던 대사를 올립니다. 부디 편안함에 이르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도종환 국회의원님의 기자회견 입장문 듣겠습니다. 도종환 의원입니다. 배우 이성균 씨가 우리 곁을 떠난 지 한 달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안타깝고 슬프고 참담한 마음은 감출 수 없습니다. 이성균 씨 사건은 내사 단계의 정보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3차례 공개 소환을 하면서 수백 대의 카메라가 배치되도록 했고 언론은 사건과 연관성을 알 수 없는 사생활까지 그대로 보도를 했습니다. 수사한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자료가 언론 취재 형식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언론을 통한 피의 사실의 편법적 공표입니다. 이성균 씨는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인권을 보장받지 못했고 공인도 아닌데 유명인, 대중문화예술인이라는 이유로 수사기관과 언론의 폭력적인 인권 침해를
오롯이 받아내야 했습니다. 피사실 공표죄는 지켜지지 않았고 경찰 수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칙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인 경찰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수사 공보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제5조 수사사건 등 공개 금지 원칙, 제15조 사건 관계인 출석 정보 공개 금지, 제16조 수사 과정의 촬영 등 금지 등을 연속해서 위반하였습니다. 3번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처럼 취급하며 위법 부당하게 권한을 남용하였습니다. 언론도 결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국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난 13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피사실 공표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11차례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유명인 문화예술인이라는 이유로 더 폭력적인 인권 침해를 당하고 심리적 임계점을 지나 죽음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회적 타살이 반복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문화되다시피 한 형법 제126조 피사실 공표죄를 보다 명확하게 개정을 해야 합니다. 피사실과 수사정보 공개 금지 및 공표에 대한 원칙을 지키지 않거나 수사정보, 수사자료나 내용을 유출하거나 누설할 때는 형사처벌하는 것 등을 법에 새롭게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사실을 왜곡하거나 사건과 관계없는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오보나 왜곡된 보도는 정정, 반론, 삭제,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이버 레커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인권위원회와 논의를 해서 관련 법들에 대한 실질적인 개정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곧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낼 것입니다. 아울러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법 개정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 신민준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집행위원장 발언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집행위원장 청년예술가 신민준입니다. 먼저 고인이 된 이성균 배우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고인은 예술인으로서 섬세한 감각을 가지고 인상적인 연기로 우리의 시간을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었습니다. 또 고인의 가족과 동료에게는 애도와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살로 이제 세상에 없다는 상실감과 죄책감은 당사자들 말고는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가족의 자살을 겪어본 한 명의 사람으로서 그 무게감이 걱정됩니다. 하지만 고인의 죽음은 잘못된 언론과 수사, 권력의 폐악 때문인지 고인의 가족, 동료의 책임이 아닙니다. 많은 국민들이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이유는 이 때문일 것입니다. 예술인이 정치에서 회자될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해외에서 상을 받았을 때이고 하나는 죽었을 때입니다. 현재 예술인 복지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여러 예술인들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술인은 대중과 정치가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예술을 세상에 보여주고 소통하기 위해서 어려운 조건과 열악한 제도 속에서 분투하는 채로 말입니다. 대한민국에는 50개가 넘는 문화예술 법률이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장치는 매우 미약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는 이 문제를 예술인의 권리에 관한 심각한 사안으로 인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함께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또 우리 위원회는 문화정책을 만들고 문화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예술인을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이 비극적인 사건들 없이도 상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 기자회견문 낭독 있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은 분량상 촉구사항만 구분하여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전문 수정해서 전문을 네, 정정하겠습니다. 전문 낭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인에게 자행된 사법과 언론의 인격적 살인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지난 12월 27일 우리가 사랑했던 배우 이선균이 유명을 달리했다.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무자비한 인권 침해는 한 개인에 대한 인격적 살인과도 같으며 문화의 사례라고도 할 수 있다. 이전부터 대중 언론의 폭력적인 행태가 문화예술인을 향해 왔고 언론 스스로 문제를 고쳐 나가길 바랬지만 자정과 성숙은 이미 오래전에 멈춘 듯하다.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는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애도하고 더 이상 문화가 살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지난 10월 19일 한 언론사는 인천경찰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2001년 MBC 시트콤으로 데뷔한 후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에서 주연급으로 활동하며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톱스타 L씨가 마약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2개월에 걸친 3차례의 공개 조사와 2차례의 마약 정밀 조사에서도 그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고 사법당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수사 과정은 지나치게 공개적이었고 그를 소환할 때마다 포토라인에 세웠다. 검증되지도 않은 조사 내용을 언론에 흘렸고 추측성 기사들이 재생산되었다. 처음부터 무죄 추정의 원칙을 박탈당했을 뿐 아니라 정당한 비공개 수사 요청도 거부됐다. 왜? 사건 관계인의 안전은 취재진의 안전보다 우선으로 고려되지 않았는가 묻고 싶다. 또한 우리는 수사의 강압성과 언론의 과잉 보도로부터 개인과 예술인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사태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반헌법적이며 예술인 권리보장법 및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고 문화예술인의 권리를 국가적으로 보호하는 오늘날 시대착오적인 행태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고 이성균 배우 사건에 관한 명확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우리는 그에게 행해진 사법의 폭력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 정부의 지나친 욕심이 불러일으킨 참사는 아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수사당국의 공개적인 수사 과정이 과연 적법했는지, 정보 유출에 대한 보안 문제와 언론 노출을 의도적으로 보호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진정성 있는 규명과 사과를 요청한다. 둘째, 정부와 여당의 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 대중문화 산업의 성공적인 성장과 더불어 문화예술인의 인격적 권리에 대한 인식도 성숙되어야 한다. 이에 문화예술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규정 및 관련 처벌을 강화해 불명확한 보도를 확산 제한하고 문화예술인의 명예를 보호하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문화예술인을 희생시키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방식의 보도 관행을 규탄한다. 언론과 미디어는 사건과 관련 없는 가십거리까지 생산하며 고인을 맹공격하였다. 이에 지난 언론으로부터 유명을 달리한 문화예술인을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언론의 책임과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격적 살인과 같은 보도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성숙한 언론으로의 자정을 촉구한다. 당과 문화예술특별위원회는 고 이성균 배우의 죽음을 애도하며 확인되지 않은 추측만으로 문화예술인의 인권 침해가 만연하게 자행되는 것에 분노한다. 제2회, 제3회 이성균이 나타나지 않도록 사법과 언론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관련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여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024년 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유정주 위원장 외 73인 국회의원 이상입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후 궁금하신 사항은 백브리핑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